새누리당이 당명을 바꿨습니다. 자유한국당이라고 하면서 새롭게 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영상부터 좀 보고. 야당은 촛불 총동원령이니 촛불 총력 투쟁전이니 하는 말로는 촛불 민심을 노골적으로 선동하며 대의민주주의의 주체를 포기하는 무책임하고도 반의회적 작태를 당장 중지하길 바랍니다. 이정미 헌재 재판관 임기 이전에 탄핵 심판을 인용해야 한다. 그래서 공공연히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야 3당의 대표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합의했다는 이 행태는 헌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현저히 해칠 수 있는 대단히 중대한 문제입니다. 압박을 넘어 협박과 공갈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글쎄요, 송 국장님, 당명 바꾸고 자유한국당으로 바꾸면서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지우기냐, 아니면 탄핵 반대 집회에는 또 새누리당 의원들이 더 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지금 봐야 됩니까? 요즘에 흐름이 조금 바뀌었죠. 예. 전체는 흐름이 좀 바뀐 분위기가 일단 새누리당 의원들이 이제 태극기 집회에 적극적으로 나가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러 가지 그런 배경에는 결국 이제 황교안 권한대행의 어떤 지지도, 이 대선 주자 지지도가 굉장히 올랐지 않습니까? 예. 반기문 전 총장이 불출마 선언을 한 이후에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새누리당 지도부 그리고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이 일정하게 좀 뭐랄까요? 정우택 원내대표 말대로 좀 자신감을 회복하고 있다라고 할까요? 그리고 이제 경쟁, 이 보수의 패권을 누가 줄 것인가를 두고 경쟁하는 정당이었던 바른정당이 이 원래 처음 새누리당에서 분당대 나갔을 때 예상만큼 이렇게 강하게 치고 나가지 못하고 있는 그런 형국이고 대선 주자인 유승민 의원이나 남경필 지사의 지지도도 굉장히 낮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누리당 쪽에서 아니 황교안 권한대행이 출마를 할지 안 할지 알 수는 없지만 어쨌거나 그것을 새누리당과 약간 이렇게 그 흐름에 올라타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마치 황교안 대행이 새누리당 사람인 것처럼 그렇습니다. 인식이 되는 거죠? 그 효과를 정치적으로 가져가면서 그것을 이른바 다시 이제 좀 활기를 되찾는 그러한 모멘텀으로 삼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을 돌면서 지금 이른바 반성 투어를 한다고 하지만 반성 투어요? 그 명목은 반성 투어이지만 내용을 본다면 결국은 다시 이제 새누리당이 우리 중심으로 보수가 결집해야 된다. 이러한 흐름을 조금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지금 표출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보수 적자 경쟁에서 그러면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좀 유리해졌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당연히 그럼 현재 정당, 전국적인 정당 지지율도 자유한국당, 약칭으로 한국당이라고 하던데요. 그게 바른정당보다 지금 더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통계 수치도 그렇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황교안 총리 권한대행이 그 대통령 후보로서의 지지율을 지금 아까 조사 같은 경우는 거의 20% 육박한 조사도 지금 그런 나왔어요. 조사도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게 새누리당이 버티는 힘의 원천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또 황교안 지지율이 높아가고 새누리당이 버티니까 바른정당은 조금 이제 그 주춤하고 그러면서 태극기 집회 인원수는 더 많아지면서 그리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샤이 박근혜 그 주눅 들어있던 그 샤이 박근혜 세력들이 태극기 들고 나오면서 또 동네에서 할 말 못했던 샤이 보수층들이 꼭 이것만이 전부는 아니지 않느냐. 꼭 이렇게 돼야 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전부 나오게 되다 보니까는 이렇게 제가 근데 전국적으로는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이게 오판하는데 좀 악영향을 미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염려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문수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그 내용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 죽어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있고 없고 인명한 일편단심이야 가실 줄이 시랴. 그렇죠? 제가 국회의원을 10년 하는 동안에 8년을 우리 박근혜 대통령하고 같이 했어요.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보다 더 깨끗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왜 이분이 이렇게 깨끗하냐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뭐 남편이 있습니까? 뭐 자식이 있습니까? 부모가 살아계십니까? 뭐 돈 받을 일이 없어요. 아무리 털어도 먼지가 잘 안 나오고 최순실이 먼지
여지는 있죠. 박근혜 대통령은 앞만 들어도 먼지가 안 나오니까 탄핵이 안 되고 박근혜 대통령이 다시 살아날 가능성이 이제 똔똔이라는 겁니다. 똔똔. 말씀입니다. 제 주변에서도 이 당신 양심에 맞느냐? 그래. 내 양심은 대통령이 억울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말하기까지는 너무너무 두렵다. 정치 생명이 끝날 줄 알아, 나는. 어디라고 지금 탄핵을 당신은 반대한다고? 촛불이라고 하는 공포의 제왕이 지금 우리 사이에 내려와 있어요. 근데 소수의 용기 있는 자들이 이제 용기를 내기 시작하고 이야기하기 시작하고 저는 태극기 집회에 가가지고 하도 욕을 먹고 요구를 받다 보니까 제가 제 양심의 깊이 정말 저 양심 깊이를 제가 생각해보고 다시 용기를 내서 그래 이렇게 한 겁니다. 이거 정말 글쎄요, 뭐 양심 선언한 것 같이 좀 보이는데 비단 김문수 지사뿐만이 아니고 저런 분들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김문수 지사 같은 경우에는 젊은 시절에 민중당 소속으로 노동운동을 하신 분인데 한번 이제 보수 진영으로 전향을 하면서 전향 논란이 있었던 분이고 그래서 한 번 전향을 하신 분은 한 번 더 전향을 한다고 해가지고 뭐 놀랄 일은 아닌데 저는 나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상황이 변화되면은 전향을 하시는 분들은 또 전향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유연하다고도 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뭐 사람마다 가치가 나름입니다만은 근데 여하튼 지금 새누리당 쪽으로 이렇게 이제 계속해서 새누리당에서 태극기 집회에 가는 분들이 많아지고 하는 것들이 앞서 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다시피 결국은 보수 진영의 지지층이라는 거는 다른 데로 올라갈 수 없는 지지층이 있는 겁니다. 있는데 원래 이제 바른정당이라든지 이런 비박 세력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농단이 벌어졌으니까 보수층 내에서도 비박들이 뭔가 어떤 역할을 한다면 보수층 지지자들이 어떤 대안을 찾았을 텐데 지금 바른정당 지지율이 거의 안 오르고 있거든요. 그쪽에서 대안 세력이라 할 수 있는 유승민 뭐 남경필 이런 분들의 지지율이 굉장히 답보 상태이고 오히려 이 지금 한교안 권한대행의 지지율이 오르다 보니까 보수에서 떠날 수 없는 지지층들이 결국은 다시 이쪽으로 몰려들고 그런 거 아닌가 싶고 그 중심에는 저는 중요한 요인이 돈이라고 봅니다. 돈이요? 지금 자금. 반기문 전 유엔 총장이 중간에 그냥 돌연 사퇴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금 문제거든요. 주변에서 지지층들이 막 와서 영수증 들이밀면서 나 이렇게 열심히 뛰었는데 이거 어디 가서 결제 받아 정산해달라고 하죠. 이걸 결제를 해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빨리 이거 출마 포기 선언을 하게 됐다는 얘기들이 돌고 있던데 마찬가지로 지금 이 보수 진영의 그러면은 적자가 누구냐 했을 때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신생정당으로 꾸린다고는 하지만 자금력도 없어요. 근데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물려받아온 지금 곳간이 튼튼하게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작용을 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인터뷰에서 만약에 제가 새누리당 당원이었으면 뜨끔할 수 있는 얘기들을 한 적도 있었거든요. 그것도 좀 영향을 미쳤을까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의 여러 가지 언급이나 움직임 이런 것들은 적극적인 지지층들한테 좀 결집해라. 그리고 나를 위해서 목소리를 내달라. 이러한 어떤 액션들을 많이 보였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미쳤고 특히나 대구 경북 쪽 같은 경우는 초창기 굉장히 지지율이 거의 충청도보다도 더 낮았었거든요. 이번 사태 와중에. 그런데 최근에 그쪽 있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대구에서 이제 태극기 집회 같은 거 열렸을 때 꽤 많은 사람들이 참석을 했고 지금 새누리당 지지도도 그쪽에서도 많이 올랐단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적극적인 자신의 지지층을 결집하려고 했던 그러한 신년 기자회견 이후의 어떤 흐름들이 일정하게 효과를 거두고 있다라고 정치적으로 그렇게 지금 판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현재 저러한 흐름들은 저는 한편으로 봤을 때는 이 촛불에 비유할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촛불이 어떤 꺼지기 전에 가장 뜨거울 때 같은 그런 형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의 결과가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그 순간부터는 이제 또 다른 국면이 전개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 당시 그렇게 된 상황이면 바른정당과
자유한국당의 보수의 패권을 둘러싼 전쟁이 다시 시작된다.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가는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예. 바른정당이 그걸 강하게 치고 나오면서 예. 저는 또다시 이제 자유한국당이 지금보다는 또 지지도가 또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은 예. 이제 올라가고 있는 형국인데 이것을 가지고 보수의 패권을 자유한국당이 가져갈 것이다라고 보는 것은 너무 단견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박사모 회장 인터뷰 얘기 듣고 네. 김남국 변호사 얘기 듣겠습니다. 예, 정강영 회장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잘못이라고 밝혀진 건 우선 특검이 지금까지 거의 속옷 벗기듯이 다 뒤졌는데도 불구하고 단돈 1원도 받은 것이 없다는 것만 밝혀져 있습니다. 지금 죄가 있다면 예를 들어서 탄핵할 때 탄핵 사유로 어떤 증거물이 제출돼야 되는데 태블릿 PC도 빼버리고 모든 걸 다 빼버리고 신문기사만 증거물로 제출돼 있고 지금 현재 상태로 볼 때 박근혜 대통령 죄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집회를 1박 2일씩 하는 그게 정상적인 집회라고 보십니까? 그건 어떤 광란 또는 뭐 어떤 좀 미쳤다고 보여야 되는 그런 수준일 텐데 아마 국민들이 등을 돌릴 테고요. 저희들 집회에 지금 나오는 숫자가 이미 촛불이 10배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촛불은 이미 꺼지고 있고 태극기는 지금 이제 약 100만 명이 넘어간 게 지금 한 3번째 넘어갔는데요. 촛불은 이미 이제 사실 2만 명, 3만 명 나오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그게 몇십 배 차이 나는 그건데 그걸로 이제 인원 숫자에서 밀리니까 1박 2일씩 하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네. 저는 1박 2일의 집회가 정상적인 집회라고 결코 보지 않습니다. 사실을 조금 호도하는 부분도 있네요, 저 인터뷰는. 네, 아마 이제 좀 객관적인 사실을 좀 호도하는 것 같은데 실제 예. 부인하기 좀 어려운 것은 태극기 집회가 숫자가 확실히 늘어났다라는 것을 중과세 있는 부인하기 거는 어려운 것 맞죠. 같습니다. 예. 근데 또 재미있는 것이 탄핵과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돼야 된다, 인용돼야 된다, 뭐 이런 어떤 그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변화의 추이가 전혀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우리가 12월 9일 날 탄핵되었을 때 78%가 딱 됐다라고 했는데요. 예. 동아일보 뭐 작년 말 여론조사 그리고 지난달 1월 18일 날 있었던 뭐 한국일보 여론조사 그리고 2월 6일 날 있었던 동아일보 또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예. 전부 다 78%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가 한 15%에서 20% 왔다 갔다 하는 건데요. 참 이상한 겁니다. 태극기 집회의 숫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이 탄핵이 기각돼야 된다라는 숫자는 늘지 않고 그대로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거는 저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싶은 게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과 보수의 층의 어떤 지지가 조금 생각을 달리하고 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했고 심판받아야 되는 건 맞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대선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보수층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히 이 대선에서 힘을 잃어서는 안 된다. 예. 보수라고 하는 힘은 언제나 그냥 도도히 흐르는 물결처럼 어느 정도의 어떤 지지 세력은 가져야 된다. 그게 우리나라의 어떤 대한민국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즉 바꿔 말하면 이 보수의 어떤 지지층의 생각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심판은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 대선 후보자는 보수층이 돼야 된다는 어떤 지지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 심판 자체가 박근혜 대통령 개인에게 머물러야 되지 이것이 새누리당에 옮겨갈 수는 없다라고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연대 책임에 새누리당이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이것에 대한 어떤 반사이익을 바른정당이 가져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바른정당이 가져가지 않고 새누리당이 그대로 지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어떤 개인 책임과 새누리당의 어떤 책임을 완전히 분리해서 보수 지지층이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뭐 그래가지고 인터뷰 내용은 저렇게 계속적으로 좀 정치 여론전을 펼치는 것 같은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여론조사를 다시 한번 좀 해가지고 어떻게 되는지 또 봤는지가 좀 관심일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